전도 어김없이 베이커리를 좀 만드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기 친구가 떠났대요. 대기 친구가 떠났대요. 베이비 친구. 대기 친구. 대기 흉터 찾아봐. 베이비? 대기. 대기 대기 떠났대요. 베이비? 네. 주말마다 나누더니 그것은 떠났대요. 뭐야? 선생님 합격했을 때부터 그런 기대 안 했어요. 대기 이거는 대기는 대기 아니고 합격하는 거를 최선의 목표로 살았기 때문에 갖고 와서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기대를 안 했어요. 그치. 자, 전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책을 바꾸라고 했다가 친구들이 너무 많고 자, 전화와 단기력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거든. 힘의 평형이라는 거냐? 힘의 평형인데 스토크의 평형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 이게 물리 2에 있는데 지금은 안 했어. 학교에서 프린트를 받아보고 그때 결정할게. 프린트 안 했는데 원래는 물리 2의 가장 큰 단원이 힘의 평형 관계거든. 힘의 평형 관계인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한다는 가정하에 아마 학교에서 진도 나와서 그 부분을 빼고 있고 일반적인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주소가 1등했어요. 박수. 압도적이 아니고 경쟁하고 점수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는데 성이 이걸 생각보다 잘 왜요? 내가 감정을 아니, 사이즈 안 맞아요. 키가 저거서 던지는 정전기에 대해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정지에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가 중앙도 과정에 서로 다른 물체를 반사시키게 되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물체들이 전화를 띄게 되지. 이건 물체도 마찬가지고 전연체 또는 부도체도 마찬가지야. 이 책에는 부도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요즘 책들은 거의 다 전연체라고 쓰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해. 자, 특히 전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연체에서 마찰 전기들이 대부분 대전된 상태에서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돼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정전기라고 표현해 준다고 해요. 다른 말로 마찰전기라고 표현해 주는데 마찰전기 방법 표현해 줘요. 자, 마찰전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 자, 서로 다른 물질. 마찰시킬 때 자, 두 물체가 띄게 되는 전기를 의미해줘. 자, 이 전기를 마찰전기라고. 자, 이렇게 물체가 전기를 띄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전기를 띄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해? 대전이라고 불러주고 있죠.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에서 전기를 띄는 현상이에요. 친구가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치? 네? 너가 신발 쓰면 다 맞았는데, 그치? 네. 자, 그래서 이걸 대전이라고 얘기해요. 자, 한편 이렇게 대전된 물체를 우리 뭐라고 부르니? 대전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자, 이때 물체들이 띄게 되는 전기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전허라고 부르고 있지. 자, 전화라고
자, 얘는 그냥 다른 표현으로 전기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이것을 전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전하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지? 좀 더 뒤쪽에 얘기하겠지만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전하들이 있을 수 있고, 자, 이 전하들의 많고 적음을 뭐라고 해? 양이라고 보여줍니다. 전화량 비율을 쓸 때 Q라는 비율을 써주게 돼요. 대문자가 됐든 소문자가 됐든. 얘는 퀀턴티 오브 차지라고 얘기해. 비슷한 말 있었었지. 퀀턴티 어디에 썼지? 여기 양을 얘기할 때 썼지. 자, 그래서 퀀티티 오브 일렉트릭 차지의 비율을 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빵을 갖고 가시는 분은요,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엔 원론과 케플러 법칙을 내고 원론과 케플러 법칙. 반성? 반성은 학교에서 거의 시험에 안 내시거든. 그래서 반성을 일단 넘어가야 될 거야. 그래서 금속 원론과 케플러 법칙인데 케플러 법칙에 좀 비중을 더 주세요. 원론은 너무 쉬워서. 개 쉽지? 얼분의 MB 제곱은 다 풀리잖아. 얼마나 오래 해야 되겠어. 오호호호.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정사. 왜 자꾸 푸시렁거려? 25점도 자꾸 그럴래? 25점. 왜 저보다 한참 높아서? 예? 저 시험 안 봤는데. 너의 25%구나. 네. 그런 의미에서 예선이가 참 안타깝지, 그치? 다 봤으면 다 맞았을 텐데. 예성이는 많이 예선이 잘하지. 자, 그러면 전하량이라는 것은 전하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한다. 지원아, 지금 먹을 게 이제 들어가? 나 그럼 밥도 안 먹겠다. 그래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잘하는 거야, 너는.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서술형 문제로 냈다면 선생님 그냥 빡점이 아니었을까? 쓸 수 있는 문제가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외워가고 찍거나 뭐 그랬으니까. 빵점은 아니야. 가장 잘 본 거는 87점까지 나왔어. 87점 나왔는데 이게 전교 2등 점수야. 가장 안 나온 거잖아요. 가장 안 나온 거는 빵점이. 대부분 이제 선생님 때는 수음이 한 건데 물리가 항상 우였어. 뭐가 되게 못한 거지. 그러면은 요즘 A, B다 B. 공부를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 너네 훨씬 더 잘하는 거야. 조금만 하면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전화의 많고 적음을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거 사랑하는 공부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거 왜?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의 많고 적음을 전하량이라고 표현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는 여기에다가 우리 제목을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한번 써보도록 해요.
마찰 전기를 띠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자. 배정 과정을. 자, 일반적인 물질은 자, 원자핵과 전자들로 구분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또 전자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주석병원 갔다 왔어? 얼굴이 너무 하얘. 원래 이거 하얀데. 장염? 남 스트레스성 입하게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고민이 그럴 때는 마음가짐을 규민이처럼 가는 거야. 괜찮아. 아무 생각 없잖아. 스트레스도 없다. 아니면 준수. 아니면 동근이. 라인업가. 라인업이라니 난 좀 빼줘. 오늘 이 라인업은 0점 클럽이에요. 자, 그래서 대전대로 과정을 살펴보는데 이것이 한번 조금만 하면 돼. 조금 물리는. 너네들이 일주일 동안 조금을 안 한 거야. 진짜 조금 요번에 점수 팍 떨어진 친구들 보면 아 일주일 동안 공부 안 했군 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동우야? 네. 일주일 동안 책을 안 펴고 왔지 우리는 수업 시간에. 됐습니다. 그치 이혼이도 안 봤지? 학교 아까부터 한다고 안 봤을 거야. 민우가 엄청나게 안 봤지? 엄청나게 안 보고. 드디어 민우기가 0점 클럽에 가입했어. 센치에 끝나. 민욱이, 민준이, 규민이, 동근이, 왜 조회수, 심각해 있어. 서로 물리 생각보다 서로 22점. 평균이 한 18점 정도. 야, 평균 넘었다. 뒤져도 송선호보단 잘하고 싶은데. 진짜 야 근데 선호는 좀 이기가 어려워. 선호 되게 선생님 잘해. 다음번엔 잘해볼게요. 선호 진짜. 잘해 진짜. 선호 잘해 진짜로. 선호 저런 애 잘해. 넘어야지. 준수가 어디 있어? 안 나대면 저 상공남출이요. 역시 남. 지금 3학년이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막중학교 선배들이었는데 이막중학교 나온 선배들인데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녀석은 장군에 되게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B라는 친구는 합격하고 왔거든. 근데 이 친구가 수업 태도가 진짜 동근이 같아. 그 화를 부르는 질문을 화를 재앙이야. 지금 바로 설명해 줬는데 들어와서 왔고 다시 쳐다보면 다시 의미 안 나. 굉장한데 이 친구는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여.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면접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학원에서 시키는 게 있어. 이건 당신가 꼭 준비해야 그러면 하나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또 물어봐. 또 깨져.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해갖고 합격과 동시에 학원에서 잘렸어. 합격과 동시에 잘렸어 진짜. 원장님이 잘라버렸어. 합격과 동시에. 그럼 합격해서 오지 마. 따라고 가지고 드시겠다는데 반면에 이 녀석은 그냥 왔어. 학교 등수도 계속 얘보다 낫다고. 그래서 물어봤어. 야 중학교 때 얘는 학교에서 어떤 친구야?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안 갖고 찐따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찐따라고 하지 마. 얘는 학교 들어가서 잘하면 어떡하려고. 에이, 찐따가 어떻게 해요? 찐따예요. 근데 고등학교 왔는데 얘가 첫 시험 1등했어. 전체 1등. 얘는 뒤에서 아마 다섯 손 들어가야 무시요. 유쾌한 달라. 어떻게 된 거야? 아 얘는 생각해봐. 수학, 물리, 지하까지 수학, 물리, 생물, 지하까지 다 배우고 들어왔어. 다 친구 다 끝난 상태야. 심지어 물리투는 2바퀴 돌았어. 2009 개중교육과정.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지. 다른 거 없고 그러니까. 근데 얘는 안 하고 들어오네. 학교 가서 차이가 무지 나지. 완전히 차이 나지. 순서문제. 아마 학교 같은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식사를 굉장히 오래 하는 선배가 있을 거야. 천천히 먹는 게 아니고 많이 먹어. 그 선배가 이 선배일 거야.
얘는 조심했어. 조절했어.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닥쳐.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짜증나게. 짜증나도 공부를 다른 잘하는 사람은 네가 더 열심히 해. 네, 그러려고요. 앞으로 잘하니까 문제지. 2달 동안 뭐하다. 아, 2달 동안 2달 확인해 동안 주시. 동문이 기준으로 맞췄구나. 아, 그 동문이도 나를 열심히 하는 친구야. 아, 공부 규민이 열심히 해요. 규민이 기준으로 맞췄구나. 규민이 요즘 차 타고 셔틀만 하잖아. 왔다 갔다. 체크인. 연습실까? 너네 거기 특히 그 동네 좀 진중하고 좀 열심히 하고 잘할 생각을 해야 돼. 장군의 문제 파트지 저기가. 네? 이사 가야겠네. 아 군분이 거기서 빠졌네. 나중에 미등교육 자립하고. 저도 문제파 했어요. 왜요? 나 원래 교육이 되는데. 문제를 나 스스로 그거는 실수인데. 저쪽 동네 친구들 자기 스스로 문제를 모르는 사람. 후보야, 네? 화장실 가서 뭘 보고. 네? 진짜 문제 커. 중수도 속 받았네. 아, 저는 이 친구들이 오늘부터 빠질게요. 지금 얘기한 친구들이 중수 딱 이제 친구랑 여기에 선량한 대다수의 친구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잘해. 요렇게. 이렇게 너무 좋잖아. 이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데 좀 반성 좀 해야 돼. 진짜 노력해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잘리는 거야. 나의 문제점이 뭘까요? 넌 그냥 문제야. 선생님한테 미리 면담 신청을 해. 내가 무슨 문제인지 그냥 바로 대놓고 얘기해 줘. 쌤도 맞아요. 그거예요? 뭐라고? 선생님도 상담해 주세요. 나한테 예약 상담이야. 워낙 바쁜 몸이라서.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놓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 나는 왜 그럴까요? 선호? 왜 그러냐고? 왜? 너무 멍청해서 그래.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그래도 얘야. 너는 공부하고 밤을 쌌잖아. 물리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아니야, 너 안 할걸?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점수가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마 기존에 물리를 배웠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 갖고 버티는 거지. 지금 열심히를 안 해. 새로운 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 반면에 준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물리 이 파트 지금 거의 처음 하다시피 하거든. 나중에 안 받고 진짜 열심히 하잖아. 그지? 물리 툴을 안 했었어 준서 친구는. 그냥 뜨문뜨문 특강이나 이런 거에 세 번 얘기했는데 거의 물리 원 수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잖아. 저도 얘야. 저도 예약이요. 그만. 나는 그냥 진짜 전체를 다 해줄까 여기서? 재밌겠다. 친구들이 어떤 평을 받는지 신랄하게 듣고 싶니? 자기 격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선생님이 상담을 통해서 성적 가장 많이 올린 애가 있어. 상담 통해서. 이 친구는 일반 학교, 일반 중학교, 인천과학고가 생기고 2대 이때 친구야. 1회쯤 되는 친구 같은데 얘는 여학생인데 한 반에 55명 정도 할 때야. 옛날에 학급이 이렇게 과밀학급이었어. 근데 얘가 반에서 5등, 6등 해.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랑 학원으로 왔어. 진짜 열심히 해. 얘는 거의 뭐 신적인 존재로 열심히 해. 근데 성적은 계속 이래. 뒤에서요? 앞에서? 앞에서 나쁘지 않다. 이게 나쁘지 않다고? 되게 나쁜 거지. 얘가 뭐야? 일반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가면 미배수가 된단 말이야. 이문계 학교가 절반으로 주니까. 미배수 되면 10등에서 12등 8등 한단 말이야. 근데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안 늘어. 중학교. 그래서 얘를 공부 방법을 선생님이 3번을 바꿔줬어. 바꾸다 3번째는 어떻게 했는지 아냐?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지 열심히 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식한 방법을 알려줬어. 저희 너가 다 봐. 선생님이 대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이야. 대학교 때 선생님 물리를 하나도 모르는데 물리학 받았다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니?
맞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책을 통째로 다 외웠어. 전공책. 1년, 2년 동안. 되게 개고생했지. 나중에 나도 그 효과를 바꿨지만. 근데 이 친구한테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과정에서. 노력을 잘한다는 장점이기 때문에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시켰어. 3학년 첫 시험 3월 말에 봤는데 얘가 전교에서 5등한 애지. 성적 계속 유지돼 얘가 말이죠. 아마 서울대 연고대는 갔을 것 같아. 얘가 성적이 좋으니까 다른 학원을 옮기더라고. 다른 학원 시험 옮기는데 가면서 선생님이 이제 계속 담임을 했으니까 선생님한테 선물을 주고 갔지. 지가 소장하고 있던 LP판인데 굉장히 희귀한 LP판. 그때 돈으로 또 몇십만 원짜리 선물하고 갔는데 이사가 없어졌어. 자, 배정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자, 원자라는 녀석은 원자핵과 전자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원자핵과 전자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자, 정화량이 서로 같고 부호가 반대지. 원자핵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원자핵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고 각각의 전화량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비적으로 중성이 된다. 자, 여기에 중성인 A라는 물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도체와 부도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가? 쟤는 자, 한번 도체와 부도체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먼저 도체라는 녀석은 이렇게 구성된 아이예요. 자, 원자핵이 중간중간에 박혀 있어. 이 원자핵들은 이 물체의 고체 물질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해. 뼈대들이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주변에 뭘 갖고 있대? 자유전자들을 갖고 있대. 자유전자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때 주변에 뭐가 존재해? 원자핵들이 존재한다. 원자핵 그리고 주변에 자유전자라는 것들이 존재해. 자, 얘네들은 명칭을 적어줄게. 원자핵이야. 자, 원자핵 주변에 있는 이 전자들은 원자핵에 꼭 붙잡고 있는 아이들이지. 꽉 채워진 전자 껍질의 전자들이야. 얘네들은 나갈 수 없어서 뭐라고 불러? 속박전자 또는 고속전자라고도 불러주고 있어. 자,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 아이가 바로 뭐야? 자유전자야. 나중엔 에너지 D이론 갖고도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자유전자라고. 이때 만약에 플러스 전화가 있고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면 플러스 전화 쪽으로 전자들이 자유전자들이 이동을 하겠지. 이동을 함으로써 뭘 흐르게 해주니?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도체라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런 도체에 대해서 절연체를 이야기해줍니다. 자, 절연체라는 물체를 살펴보면 절연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원자핵들이 배열이 되어 있어. 얘도 속박혀서 얘네들 어때? 속박전자만 가지고 있다라고. 주변에 자유전자의 존재가 없어. 따라서 전극을 걸어줘도 얘네들은 이동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이동할 수 있는 게 없대. 따라서 얘는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유전자의 존재에 따라서 전류가 있고 없음을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특히 중성인 상태로 보통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지. 자, 만약에 원자에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얘는 뭐가 되지?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염이 돼버리지. 플러스 성질을 띠게 돼. 만약에 원자가 전자를 얻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돼서 음이온이 돼버리겠지. 자, 그거를 머리에 생각하면서 이야기해보자. 자, 이쪽에 원자핵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규칙까지는 필요 없다. 자, 박혀있는 이런 아이가 있고, 이 물질은 자, 노란색의 속박전자만을 갖고 있다라고. 절연체 한 종류구나.
반드시 절연칠 필요는 없지만 절연차는 종류구나라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B라는 물질 한번 살펴보자. 자, B라는 물질 살펴보면 원자핵이 배열돼 있고, 자, 이 안에는 빨간 전자를 갖고 있다. 빨간 전자를 갖고 있다. 자, 얘네들은 서로가 중성이었어. 자, 그런데 얘네들을 마찰을 시킬 거야. 자, 마찰을 시켰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자, 이쪽에 플러스 원색들이 A는 그대로 있고, 자, 그리고 좀 전에 가지고 있던 노란 전자도 그대로 갖고 있고, 자, 이거에 대해서 B라는 물질은 이렇게 되거든요. 원자핵은 변화가 없어. 자, 그리고 얘네들은, 자, 빨간 전자 중에 일부가 사라져 버렸어. 주로 이 구체의 표면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자, 일부 전자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야. 잃어버린 전자는 어떻게 됐을까? 잃어버린 전자는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게 돼. 마찰을 통해 이동하게 된다라고. 자, 그렇다면 얘는 원래 가졌던 마이너스들보다 더 많은 마이너스들을 갖겠지. 그래서 이 물체는 무슨 정도를 띈다고? 마이너스 정도 또는 마이너스 전파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림을 토대로 본다면 플러스 전화는 마찰을 통해서 전자를 잃어버린 물체가 띄는 정도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는 마찰에 의해서 전자를 빼앗은 물체가 갖는 전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전과 배전되는 과정을 통해서 배전된 전하의 종류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자, 한편 이 배전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을 봅시다. 그러면 전기력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전기력은 전하들 사이, 즉 전하를 띈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카이스트 같은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 네? 카이스트 같은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 없었어? 여학생들이 다 이뻤어? 똥타임이 아닌가 봐요. 그쪽 친구들 생각하는 줄 알았어. 제 문제점 생각하고 어? 제 문제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 문제 생각. 자신의 문제점. 어?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을게요. 너의 스스로의 문제점? 첫 번째 문제 공부 안 한다는 문제점 있잖아. 두 번째 수업 중에 딴 생각한다는 문제점 있잖아. 근데 사부는 왜 화장실 가서 얼굴 보라고 했어요? 어?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라고. 사부가 잘 못생긴 거 같은데. 거울로 외면만 보는 게 아니라 내면도 볼 수 있잖아.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 여기서 누가 잘생겼냐?
잘생긴 거는 준수. 선생님 이거 매기는 치는 거 아니에요? 준수는 그건데. 민욱이도 공군이도 잘생긴 편이야. 키가 작아서 그렇지. 민욱이 잘생겼어. 준수도 잘생겼어. 준수는 하는데 왜 저길 가리키세요? 어? 아 준수래. 준서 잘 들어. 선생님 잘못 말하신 거잖아요. 예성이도 잘생겼어. 공도 못생겼어. 그러면 선우야 너도 그래. 저는 못생겼어요. 인정. 이 전기력을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그냥 얼굴 뜯어먹고 살 것 아니잖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뜯어먹고 먹는데 준서 입안에서 가장 꾸준히 열심히 하는 친구 준서, 승호, 예원 진짜 열심히 해. 보면 얘는 이게 너무 심해. 헤드가 안 된다. 맞아요. 굉장히 심해서 공부는 잠을 안 자서 컨디션 쉐시야. 컨디션 나. 저는 잠만 자면 좋아져요. 선생 어저께 졸렸는데 만져지던데? 선생님 요즘 갑자기 몸이 좀 안에 상황이 좀 불균형이 됐나 봐. 안 드셨나? 체력이 떨어지니까 소주를 많이 못 먹어가지고 소주를 먹어야 힘이 나는데 도핑 소주를 안 먹어가지고 요즘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다리가 무지 심하게 붓거든. 어제 병원 갔다 왔고 왜 부을까요? 술 마시면 그리고 한 달 뒤에 부지. 한 달 뒤에 부으면 치료를 받고 일시적으로 보면은 그냥 보자. 자 그러면 이 전기력의 종류를 너네도 또 학교 생활할 때 컨디션들을 스스로 잘해야 돼.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나와서 생활했거든. 하숙하면서 생활했는데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기 시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 이 중에 틀림없이 상당수는 자기 시간 관리 못해갖고 맨날 빨빨대고 학교에서 놀고 자고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 잠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민이 쫓아올 자가 없을 것 같고 잠은 1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딴짓 할 것 같은 친구가 이제 선호하고 성준이가 가장 위험하고 그건 인정할게요. 딴짓 할 것 같아. 원래부터 게임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고 서구도 남몰래 할 것 같고 준수는 맨날 입으로만 공부할 것 같고 민욱이가 생각보다 잘해요. 민욱이 딴딴딴. 민욱이는 선생님 알지. 민욱이하고 지원이는 매일 일정 시간에 스카 와서 공부를 시작해갖고 가장 근데 저는 휴대폰이에요. 그게 제일 큰 문제. 민욱이랑 막 펀치기가 있어요. 아니 그건 안 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막 핸드폰 속에 들어가는 근데 진짜 볼 때마다 자거나 휴대폰 하거나 아니 저는 딱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딱 10분 시간대마다 얘가 오는 거예요. 아니 집도 머네가 그럼 여기까지 뭐하러 집에서 아니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공무원 줄 알았더니 마을 뭐 산책. 근데 실제로 너네들이 공부를 집에 가면 안 하잖아. 숙제야죠. 이 중에 집에 가서 공부할 사람이 딱 3사람, 4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인준. 공준이 공부를 한다고? 이게 공부하는데. 금시초문인데? 그래요? 수학 숙제 하겠지? 민준이 지금 다른 거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수학 숙제만 열심히 할 거야. 어떡하세요? 여기서 집에 가서 열심히 할 친구 승모, 예성 준서, 예원이, 민욱이 그 다음에 훈이하고 민서도 하기는 할 텐데 많이 시간은 많이 할애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나머지는 집에 가서 땡글땡글 자거나 신나게 노는 친구들. 저거 봐, 선생님 얘기하는 거 그림 그리고 있지? 와 진짜 딴짓은 저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뭐라고? 딴짓은 저보다 농구리가 위험한데. 얘는 조용히 장난치는데 너는 시끄럽게 하잖아. 1학년 때 성적 많이 올리려고 하는 친구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친구들 있지. 공부하는 스타일을 보면서 배워. 선생님도
어느 순간에 대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아주 많이 한 편이 아니라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 3학년 때 보니까 내가 도서관에 갔을 때 엉덩이를 띄우는 그 빈도를 봤더니 엄청 심하더라고요. 도서관에 가면 같은 과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주 접합을 해. 막 공부하고 있었는데 남자들 피자 옛날에 도서관 안에서도 담배를 피던 시절이거든. 그때 뭐 호랑이도 와서 담배 폈으니까. 그래갖고 담배를 그냥 밖에서 핀단 말이야. 여기에서 휴게실에서 피는데 커피를 진짜 얼마나 먹는지 아니? 하루에 15잔을 먹어. 할수록 죽는 거 아니에요? 몇 번 나갔다는 거야? 15번. 15번 이상을 나갔다는 얘기야. 응? 그럼 하루에 도서관에 10시간 있으면 진짜 50분만 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한 번 나가면 얘기하느라고 안 들어가. 막 얘기하다 보면 1시간 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스스로 시간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방법을 바꿨어. 왜? 그 도서관 앉아갖고 공부하는 시간보다 나와갖고 떠드는 시간 더 많으니까.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 주변에 진짜 열심히 하는 애를 찾아봐. 나도 모르는 애. 내가 나 스스로 약속을 해. 제가 자리를 비우기 전까지 나는 절대 자리 안 비운다. 나 스스로 약속을 해. 그래갖고 누가 와서 꼬셔도 이따가 그냥 혼자 공부한다고. 사람들하고 도서관에서는 가급적 멀리 있어야 돼. 친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떠들어. 멀어져야 돼. 그럼 선생님 반경 주변 20m에 선생님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일부러 그런 자리가 시끄러운 자리가 이런 데만 올라가. 안 앉으니까. 그래갖고 엉덩이를 띄우는 빈도수를 일단 줄여야 돼. 놀더라도 자리 앉아서 놀고 자더라도 자리에서 듣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몰래 시간이 길어져 앉아있는 시간이. 근데 보통 한 번 앉으면 3시간 정도 계속 앉아있거든. 그리고 선생님 선배들도 선생님한테 많이 배워. 물어보는 거야.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 앉을 수 있니? 그 선배들이 더 하니까. 이 선배들은 15분 공부하고 45분 쉬고 15분 공부하고 45분 쉬고 이러니까. 그래갖고 그 선배들한테 방법을 알려줬지. 선생님이 앉았던 열람실에 의대 여자애가 하나 있어. 걔는 입학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수석하네. 선생님보다 2년 밑에 하는데 얘가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 걔 남자친구가 선생님 과 후배에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 근데 걔 얘기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형, 제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했더니 엄마 아빠가 다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래. 근데 대입병원 위에 집에서 산대. 근데 얘가 의대 공부니까 굳이 빡세니까 막 밤새서 공부하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한 거야. 자는 게 아니고 의식을 잃어버려서 기절한 거야. 기절하니까 엄마가 간식 주러 갔다가 애를 자니까 얘 누구야? 일어나서 침대에서 자. 가서 자. 하는데 애가 의식 없고 쓰러진 거야. 그래서 병원 내려가고 수액 갔다가 수액 마치고 침대에다 눕혀놨대. 근데 골 때린 게 1시간 뒤쯤에 깼대 얘가. 깨더니 벌떡 일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 내가 왜 누워있지? 주석관을 뽑아버리고 가가지고 공부하네. 그 정도로 공부하네. 얘는 진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선생님 평균 도서관에 아침 5시 30분쯤에 들어가거든. 한 6시 반쯤에 와가지고 6시 반쯤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 근데 6시 반쯤에 와서 지네 과 와 있는 애들하고 잠깐 담아. 커피 한 잔 먹을 정도 담아하고 들어와 봐요. 커피도 들고 들어와. 그 자리에서 다 먹어. 들고 들어와갖고 이거를 언제까지 공부하냐면 보통 12시 30분까지 안 나와. 목마른 걸 그때 뽑아온 커피를 입만 적셔. 물을 안 마셔. 적셔. 물 먹으면 왜? 화장실 가야 되잖아.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12시 반쯤에 나와서 밥 먹고 들어와. 1시쯤에 들어와. 1시 반쯤에. 들어와갖고 또 계속 먹는 거예요. 언제까지? 6시 30분까지. 밥 먹고 와. 도서관 11시에 폐관했는데 11시까지 계속 먹는 거예요.
학교 와갖고 딱 3번 쉬어. 신기하지 않니? 학교에 있는 동안에 커피 3잔 먹고 딱 3잔. 더 먹으면 오줌 마려서 화장실 갈 때. 이런 애가 있어. 그래갖고 얘를 집어줬어. 선생님 손자한테. 진짜 과감한 투자지. 왜 과감한 투자라고 했냐면 내가 선생님 엉덩이 자리 붙일 때는 얘가 학교 입학 전이야. 얘가 입학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엉덩이 붙이는 습관 갖고 있었는데 이 선배한테는 극약 처방이 필요해. 왜? 진짜 나가면 안 들어. 그래갖고 찔러준 거야. 제 일어서기 전까지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첫날째 이 선배는 한 7시 반쯤이었거든. 7시 반쯤에 와서 걔 주변에 이제 앉아야지. 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봐야 되잖아. 절대 안 움직이거든. 근데 이 선배는 몰라. 얼마나 안 움직이는지. 한참 보고 있는데 한 11시 반쯤 됐나? 갑자기 이 형이 막 산만해진 거야.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 엉덩이에 항상 떼갖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붙여갖고 하니까 2시간 가까이 하고 있어. 거의 3시간 정도 하고 있으니까 저 엉덩이가 답답한 거 아니야. 근데 얼굴 표정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하고 약속했거든. 무슨 약속? 이거 어기면 나한테 막걸리 사주래. 아깝잖아. 그러니까 잘 못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얼굴 표정 보니까 이건 오줌이야. 오줌 마려워갖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근데 첫날인데 첫 타임에 약속 깨기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좀 보자 그래서 갔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최대한 참다 나오시라고. 최대한 참다 나오고. 진짜 대단한 아이야. 이 중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할 만한 사람이 딱 2사람이었어. 승모하고 준서. 절대 안 돼. 준서가 병원 갔다가 또 왔잖아. 동근이 아팠으면 어떻게 했을까? 엄마 다 해봐. 알았을 거야. 그치 동근아. 그림 계속 그리는 거야. 나중에 만화가 되겠어요? 진짜 표지 만드는 거야? 만화 표지? 씹덕 그림. 그리고 이거 정육면체야. 아니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야, 정육면체 못 그리면 바보지. 내가 어떻게 그려놨지 아니? 분자 운동이에요. LLL이라고 써놨어. 저기 이렇게 살짝 기울어. 이 운동은 이쪽 방향으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해서 상대방 쪽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지. 어떡하니? 자, 전기력의 종류를 보는 두 종류가 진짜 마음 굳건히 계약하기 전에 굳건히 먹고 입학해. 놀고 이런 거를 딱 2년만 버려. 2년만 진짜 게임하던 친구들, 롤하던 친구들 흔들어봐. 롤맨들. 끊었어요. 널 질병 깼다기 나눴는데. 지원이 안 하는데? 안 되는데? 네? 아무튼 게임하는 친구들 다 끊어야 돼. 서든어택 하는 친구들.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요즘 뭐하니? 요즘 뭐야? 요즘 피파. 피파나 피파 축구? 피파야. 근데 적었어요. 피파 롤보다 심한데. 위닝이야지. 위닝이라고. 피파는 스타 원 시대 아니에요? 뭐라고? 스타 원 시대. 선생님은 위닝 11 시대인데? 그치. 위닝 11 몰라? 플스 몰라? 플스 알아요. 플스 위닝 11 있잖아. 어릴 때 아빠 때문에 썼어요. 디아블로. 축구 게임. 체스 가능. 근데 게임 진짜 하지 마. 네. 그리고 취미를 공부해 2년 동안. 취미. 대학 가서 놀아. 나중에 대학 가보면 알겠지만 대학 가서 놀 시간 없다. 그 말씀해주신. 어? 대학원 가서 놀면 되잖아. 그 노예 아니에요? 노예라고? 노예 생활 아니에요? 니들은 이 삶의 노예가 됐어. 대학교 가면 백두산 터지는데. 백두산. 너무 나쁜 소리 아니야? 진짜. 그거는 네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가정. 이전에 던져질 것 같은데. 네.
자,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지금부터 안 늦었어. 아직도 안 늦었어. 아직도 안 늦었어. 지금부터 차근차근 첫 반을 꿰듯이 들어가. 지금 입학전이라 지금도 안 늦었어. 차근차근 들어가. 차근차근. 언제부터 늦은 거예요? 어? 언제부터 늦은 거예요? 이미 늦었지 바보야. 시작할 때 늦었지. 근데 그래도 늦지는 않은 거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미 늦은 거야. 이미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한 친구는 어차피 3년 다닐 생각해. 30등 안에 되게 힘들 거야. 그래갖고 그냥 아예 3년 다닐 생각하고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해. 특히 지금 진 것 같은 경우에 2학년 때 조진하는 친구들, 그런 선배들보다 3학년 남아서 다 마치고 대학 가는 선배들이 더 좋은 학교 가는 경우가 더 많아졌거든. 그래서 굳이 막 2학년 마치고 졸업에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3학년 남은 선배 중에 예림 선배 같은 경우에는 신예림 선배라고 있거든, 여자 선배. 그 선배는 지금 학교가 지금 최근에 너네 3기 때 선배가 올 A 찍고 지금 얘가 처음으로 과학 올 A 찍은 거 같아. 노란색이 다 올 A 찍었어. 수원. 어? 9? 그 선배가 조졸 대상자인데 서울대 안 될 것 같다고 지금 남아갖고 왜 서울대 가려고 준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차분하게 열심히 해, 차분하게. 3학년 다닐 생각하고 그냥 좀 느긋하게 난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아. 성급하게 그냥 카이스트 가고 싶은 친구들은 가. 문제 없는 서울대 갈 수도 있고. 근데 또 보니까 선배들 중에 그번에 이제 졸업한 선배가 있고 2학년 마치고 조졸한 선배가 있는데 도윤이라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는 서울대 됐는데 서울대 안 가더라고. 농생명 쪽인데 농대 가고 안 가고 카이스트 가고 그랬어. 서울대 좀 과감하게 버리고 가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냥 차분하게 마음 먹고 해. 자, 전화를 끼는 물질분에 적용하는 게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력에는 크게 두 종류의 전기력이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 인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인력이라는 힘은 어떤 힘이지? 다른 종류의 전압들이 서로 당기는 힘이에요. 굳이 뭐 그림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림 안 그려도 이해할 거고. 두 번째, 충력이라는 힘입니다. 충력이라는 힘은 같은 종류의 전압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 자, 그래서 이것을 충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잠시 뒤에 플롱 법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다음편 네 번째, 대전열이라는 걸 얘기해 주세요. 자, 대전하는 물체들을 순서대로 나타내 주는데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찰의 일. 플러스 전하를 띄는 순서를 나타낸 것을 뭐라고? 대전열이라고 합니다. 대전열은 여러 종류가 있어. 온도, 습도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전열이 있다라고 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전열은 펄가스, 유리, 명주, 에보나이트 이런 게 있대. 마찰 뭐라 적으신 거예요? 마찰에 의해. 마찰이 의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에보나이트가 뭐냐면요, 얘 질감을 보면 마치 수감 같아. 굉장히 가볍고 색깔은 검은색인데 플라스틱 질감을 줘. 얘는 고무에다 황을 섞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에보나이트 안에 있는데 플라스틱이라고 대체해도 상관없어. 플라스틱과 대체 가능하고 이때 앞에 있을수록 플러스 전기를 띠기시고 뒤에 있을수록 마이너스 전기를 띠기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털가죽과 유리를 마찰시키면 털가죽은 플러스 유리는 상대적이니까 마이너스를 띠게 돼. 유리와 명주가 뭐지? 실크야, 유리나. 실크. 누에 실로 짠 동물성 섬유가 명주야. 실크. 자, 그래서 이 명주를 유리와 마찰시키면 유리는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 명주는 마이너스가 돼. 또 명주도 에보나이트와 마찰시키면 명주는 플러스, 에보나이트 마이너스가 돼. 상대적이야. 이때 거리가 멀수록 띄는 전하량은 더 커져. 자, 모르는 게 있어. 유리고무, 솜나무, 셀룰로드 이런 아이들은 자,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거의 다 맞아. 80몇 %가 맞을 거야. 그래서 모르면 명주하고 에보나이트 사이에 쓰레기들을 다 집어넣어라. 쓰레기는 여기에. 자, 그래서 자, 얘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 대부분 순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요즘은 자, 모르면 이렇게 기억해. 털, 유, 영, 에. 성준이 보니까 팔뚝에 털이 장난이 아닌 거야. 저게 피색인 줄 알았더니 몸에나 장털 때문에 저거 엉켜 보이는 거더라고. 그지? 그래서 저게 털이었어. 피부색이 아니었어. 성준이는 털 유명해. 손바닥 이렇게 봐봐. 원래 피부 색깔이 저 색깔인데 털로 덮여서 저거 가지고 오. 덮였어. 어우, 일이 더러워. 선생님 고등학교 놀이반 애가 다리에 털이 진짜 많아. 그래갖고 애들이 체육 시간에 나가면은 여름에 반바지 입고 나가는데 그 운동장에 왕개미 살잖아. 큰 개미, 대가리 큰 몸체 큰 거. 그거 잡아다가 걔 다리 털에 숨겨놓으면 걔가 못 나와. 개미가 못 나와. 안에서 길을 잃어버려. 체육 시간 끝나면 걔 와서 털면은 다리에서 개미가 대여섯 마리가 나와. 애들이 장난쳐. 심지어 축구하고 들어왔는데도 나와. 뛰어다니는데도 개미가 갇혀 있어. 성준이가 그럴 것 같아. 성준이는 뭐가 유명해? 털 유명해. 쓰레기는 여기에. 자, 그래서 이렇게 대전열이 나는 게 있다. 자, 한편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전하량 보존 법칙은 서로 다른 물체가 마찰되었을 때 한 물체가 변화된 전하량은 또 다른 물체가 갖게 되는 전하량의 변화량이 합이 항상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해. 한 녀석이 전하를 얻으면 다른 녀석은 전하를 잃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때 잃고 얻은 전하량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잃고 얻은 전하량의 값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뒤쪽에 전 1을 한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보게 할 텐데 여기 어떤 전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전하량의 단위를 여기서 빼먹었는데 전하량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쓴대? 쿨룸이라는 단위를 쓴대. 여기 2쿨룸이라는 플러스 2쿨룸이라는 전하를 띄고 있는 물체가 있어. 얘는 아무것도 안 띄고 있는데 크기가 똑같대. 고체 물질. 얘를 접촉시켰어. 자, 접촉시켰다 다시 떼놓습니다. 다시 떨어뜨려 놓게 되면 얘네들은 얼마를 갖게 될까요? 이 두 녀석의 전하의 합이 얼마야? 2쿨룸이 돼버리지. 오케이? 자, 똑같은 크기로 붙여버리면 얘들은 떨어뜨렸을 때 얼마씩 나눠받게 돼? 반씩. 자, 반씩 나눠받게 돼. 얘네들이 갖는 전하량의 총합이 같더라라는 얘기야. 오케이? 얘가 만약에 6쿨룸이었어. 여기 2쿨룸이었어. 합이 얼마야? 8쿨룸이 되지? 나눠버리면 3쿨룸씩 나누게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전하량들의 합이 잃고 얻은 전하량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한편 도체와 절연체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책엔 부도체로 나오는데 요즘은 절연체라고 쓰고 있어. 그래서 부도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말로 절연체 또는 유전 중독이라는 현상을 잘 일으켜서 유전체라고도 해. 유전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전자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유전자는 도체 내에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전자들이지. 자, 보통 얘네들은 이게 자유전자를 많이 갖는 녀석들은 도체 물질에서 갖게 되는데, 자, 얘네들은 덜 채워진 껍질 속에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이 주로 자유전자가 됩니다. 오케이? 원자과 전자라는 표현보다는 자유전자가 되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야. 원자에서 덜 채워진 껍질에 채워진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 홀 전자들이 주로 자유전자가 될 수 있어. 전체가 딱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되는 경우들이 있지. 그래서 이런 아이가 자유전자네. 특히 자, 3족 원소로부터 12족 원소까지 우리는 전이금속이라고 하지. 얘네들은 d 오비탈을 갖고 있거든. d 오비탈 내에 덜 채워진 껍질의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걔네들은 대부분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물질들이야. 도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자유전자는 생략, 전류를 흐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자유전자들은 말이야, 열도 흐르게 해줘. 우리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도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지. 온도가 높으면 입자를 구성하고 물체를 구성하고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진다 했지. 원자핵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제자리에서 열진동이라는 걸 하게 돼. 그리고 자유전자들은 온도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되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인단 말이야. 인접한 녀석들과 어때? 또 다른 전자들과 충돌해서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거야. 전달.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이 열도 잘 흐르는 물질이다. 자, 지구에는 모든 금속 중에 열 전달이 가장 잘 되는 게 은이었어. 그럼 전기 전달이 가장 잘 되는 것도 누구다? 은이다라는 사실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자유전자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림으로 그렸던 그림이 이 그림이 되는 거야. 자, 도체와 절연체에 관한 얘기는 그냥 책으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주위에 있는 물체 중에서 전기를 잘 통하는 물체도 있고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물체도 있다.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물체는 전하를 잘 이동시켜서 도체라고 하고, 전기를 잘 통하지 못하게 하는 물체는 전하를 이동시키지 못하여 절연체라고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는 부도체라고도 한다. 요즘은 부도체보다 절연체가 많다. 자, 도체 내부에서는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하를 잘 이동시킨다라고 얘기해. 자유전자가 많다. 자, 금속, 탄소 막대, 지구까지는 그런데 인체 아니야. 인체는 도체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 자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전해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인체는 탄수화물이야, 유기물이야. 탄수화물은 대부분 공유결합하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전기를 운반해? 못해. 자유전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절연체가 있다는 거야. 왜? 우리 몸의 체중의 약 66%가 물이야. 이 물 속에 다양한 물질, 이온들이 녹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이 전기를 통하는 것이지 도체이기 때문은 아니다. 3염기의 수용액도 역시 전해질이기 때문이지. 3염기라는 물질도 자유전자가 없어. 그래서 책이 쓰여지는 과정에서 잘못 쓰여졌어. 최근까지 하이탑도 이거 도체라고 취급해주는데 잘못된 생각이야. 자, 니은 도체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는 0이라고 얘기해. 전기장 아직 개념 안 배웠잖아? 일단은 기억해줄게.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라는 것이 0이다. 전기장을 설명한 다음에 얘기해드리도록 할게. 자, D. 도체에 전하를 주면 표면에만 분포해. 자, 이것은 도체 내부에 전하들, 여분의 전하를 주면 이 전하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지. 밀리다가 역학적으로 가장 밀릴 수 있는 가장 바깥쪽 위치가
표면 근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도체 표면에 분포한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뾰족한 쪽에 많이 분포하는데 이걸 이용한 일상생활에서의 기구가 있지. 누가 있지? 피뢰침이 있지. 피뢰침은 전하들이 많이 분포해 있어서 외부의 전하를 잘 끌어당기거나 또는 외부로 방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뢰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도체의 표면과 내부에서는 등 전이면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아직 얘기하진 않을게. 오케이? 이것도 전기장 전이라는 표현을 알아야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한편. 자,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하다. 이것도 전기장이라는 것을 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 거게 수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절연체에는 자유전자가 없고 원자핵에 속박된 전자들 뿐이다. 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나무, 공기 등이 바로 절연체가 된다. 자, 반도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물질이다. 요거는 학교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띠 이론을 배우게 되면 에너지띠 이론을 이용해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케이? 학교 프린트 보고 얘기합시다. 이거는 자, 이 반도체의 재료는 원래 실리콘과 저마늄이 있다. 옛날 책이라 게르마늄이라고 썼어. 게르마늄이 아니고 저마늄이지. 저마늄. 자, 그래서 저마늄이라고 한다. 자, 한편 정전기 유도라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정전기 유도. 자,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은 이런 현상을 얘기해 줍니다. 이쪽에 중성인 도체가 있어요. 중성인 도체가 있고 원자핵들이 배열되어 있고 얘들은 도체이기 때문에 속박전자들이 있고 또 어떤 전자가 있을 수 있어? 자유전자가 있다라고. 보통 자유전자는 몇 개가 생기냐면 원자핵 하나당 하나 내지 두 개 나오는 게 가장 많습니다. 원자핵 하나당 하나 내지 두 개 나오는 게 가장 많대. 그럼 무지 많은 거지? 자, 얘네들은 평상시에 매우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선의 단면을 잡아보면 왼쪽으로 가는 녀석과 오른쪽 가는 녀석이 확률적으로 어때? 거의 비슷하대. 단 전자의 수가 무지 많잖아. 그지? 무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 어떤 도선의 단면을 좌우로 이동하는 합이 0인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부채를 갖다 놨어. 자, 플러스로 대전된 부채를 갖다 놨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유전자들이 플러스적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 다음에요, 이쪽에 자유전자들이 와서 배열하게 돼요. 그럼 얘는 이쪽 부분에 뭘 띄게 돼? 플러스 전하를 띄겠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Q, 마이너스 전하가 오겠지? 마이너스 Q라고 해.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 Q가 되겠지? 왜? 그럴 필요가 없어. 얘와 얘는 같을 필요는 없어. 우연히 같을 수는 있겠지만 이 거리를 짧게 하면 더 많은 양을 모아줄 수 있고 이 거리를 멀게 하면 더 적은 양이 생긴단 말이야. 물론 얘가 커야지 얘도 많아지겠지만 그래서 똑같이 같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쪽엔 플러스 쪽, 마이너스 전하들이 다 이동해버리고 반대쪽으로 뭐만 남게 돼? 원자 핵들이 남게 돼서 같은 양의 플러스가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도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하량의 값이 서로 크기가 어때야 돼? 같다라는 사실이야.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데 정전기 유도를 말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한다. 자, 도체 주요 대전체를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
자체는 반대종의 전압. 대전수와 반대되는 조건이 전압과 대전되고 먼 쪽엔 같은 종의 전압과 대전되는 전압. 그래서 이걸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전기 유도 현상. 살펴보니까 이게 반대 종류고 같은 종류지? 같을 필요 없지만 두 개는 같아야 돼. 부호가 반대야. 이게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같다면 마이너스 밀려나겠지? 청력이 작용할 테니까 이쪽에 플러스가 오고 마이너스 보게 되는 열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이 있어요. 자, 한편 부도체에서는 정전기 유도가 어떻게 일어날까? 전연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연체 정전기 유도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자유전자가 없다라고 해요. 자유전자가 없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속박전자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속박되어 있는 전자밖에 없어. 자유전자의 존재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전화를 갖다 놓을까? 아무거나. 주원아 어떤 종류의 전화 갖다 놓을까? 갖다 놓지 마. 빨리. 어떤 거? 아무거나. 너를 갖다 놓으라고? 뭘? 아무거나. 아이씨. 마이너스 갖다 놓고 이번에 마이너스 전화를 좀 무채를 갖다 놓고 이렇게 되다 보면 돼. 씨. 아무거나래. 아무거나 내가 아무거나 갖다 놓지. 자,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여기 원자핵은 힘을 받겠지만 뼈대 역할을 한단 말이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럼 얘의 영향을 받는 건 누구야? 전자란 말이야. 전자에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야. 누구야? 자고 있네? 자다가 석유되면 어떡하려고? 진짜 되나? 그렇구나. 이분 친구인데요. 자, 이쪽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건너편으로 가버려 밀려나는 거야. 이렇게 치우침이 생기는데 이거를 많은 책들이 이렇게 얘기해. 원래는 중성 상태에서 원자핵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전자들, 전자 구름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자들의 중심이 같았어. 그래서 극이 나타나지 않았거든. 근데 이쪽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해? 그럼 얘네들은 전기 쌍극자가 생긴 거네, 그치? 전기 쌍극자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 놓여있는 상태를 전기 쌍극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이런 꼴이 돼버려. 자, 어찌됐든 이렇고 이쪽에 있는 전자들은 또 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밀려나는 거야. 얘도 밀려나. 이쪽에 있는 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밀려나는 거야. 밀려나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무슨 전기가 남게 돼? 플러스 전기가 남게 되고 사이에는 모두 중화돼 버렸지. 사이는 모두 중화돼 버리고 건너편에는 뭐가 남게 돼? 같은 양의 마이너스를 남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유전자처럼 효과가 좋니? 그 정도로 효과가 좋지는 않아. 그래서 아주 약하게 개전되는데 이때는 완전한 전하 이동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극이 나뉘어진 현상이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전 분극이라고 부르요. 유전 분극이라고 부르게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전 분극이라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절연체에서의 정전 구도를 유전 등급이라고 한다. 자, 검정기라는 얘기가 있다. 검정기. 검정기의 구조와 원리까지만 얘기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검정기 구조 설명해드리고 검정기하고 정전기 차탄하고 플롱 법칙으로 갈 겁니다. 자, 검정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검정기는 원래 금속 박검정기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야. 금속 박검정기야. 이쪽에 보니까 금속 판이 있어. 금속 판 끝에 금속 막대가 달렸는데 얘가 절연된 마개를 통해서 막대가 관통해 있어. 이 끝에는 엄청나게 얇은 금속 박들로 구성되어 있다. 박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얇은 막을 박막이라고 하거든. 여러분들 왜 금박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지? 금을 엄청나게 얇게 편 널찍한 거를 금박이라고 하잖아. 이해해요? 그 박자야. 그래서 금속 박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자, 검정기병이라는 병이 이렇게 애워싸고 있어. 검정기병이 있으면 없을 때보다 방전이 좀 덜 일어나.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얘가 금속판이야. 얘는 금속 막대야. 자, 그리고 얘는 금속 박이라고. 그리고 얘는 검정기병이야. 당장 공부 안 되는 검정기병은 필요가 없겠지요. 자, 이 검정기라는 것은 자, 뭘 할 때 씁니까? 검정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 중학교 과정에 배웠을 것 같아. 첫 번째, 대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대전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두 번째, 대전된 전화량의 절대적인 크기는 몰라도 대전된 전화량을 비교해 줄 수 있어. 누가 더 많은 전화를 끼고 있는지를 비교해 줄 수 있다. 세 번째, 대전된 전화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대전 여부를 통해서 금속과 검정의 원리를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금속판이 있고 금속 막대, 금속 박이 놓여 있었어.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전하를 띈 물체를 갖다 놓자. 플러스를 갖다 가까이 했습니다. 플러스를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얘는 금속이잖아. 금속이니까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전압들이 이쪽으로 모여들겠지. 금속이니까. 자, 그러면 반대쪽에는 누가 남아? 플러스들이 남아. 플러스를 띠는 얇은 두 녀석이 이렇게 근접해 있네? 어떻게 할까?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지. 엄청나게 가벼워서 충분히 밀어내고도 남을 정도의 힘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벌어지게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물체를 갖다 놔볼까?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갖다 놔보자. 이쪽에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어. 그럼 이쪽에 뭐가 있어? 플러스들이 있어. 그럼 이쪽에 뭐가 오지? 마이너스들이 오게 돼.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이쪽에 마이너스들끼리 서로 밀어내니까 벌어지겠지. 전하의 종류에 관계없이 벌어지게 된대. 자, 그렇다면 검정기 원리는 무슨 원리지? 정전기 유도 현상이지.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이런 검정기의 변화를 관찰해 볼 수 있게. 다음 시간에 그래서 배전된 전하의 종류를 또 전하량을 비교하는 것을 빠르게 살펴보고 정전기 차폐 안 하고 플롱 법칙 빠르게 보시고 플롱 법칙도 시험지에 나타나는 게 제법 있어. 자, 이거 빠르게 보시고 전기장이라는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전기장은 원래는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할게. 그 과정은 고급물리 과정에서 할 것 같아. 그래서 고급물리 과정은 여러분들 2학기 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면 마칠게요.